안녕하세요. 2015년 11월 7일 돌마케팅입니다. 오늘부터는 나무를 봅니다. 숲을 봤으면 이제 나무를 봐야죠. 모든 기획의 시작, 상황 분석 시작합니다. 기획의 시작, 기획의 첫 단추, 기획의 빅뱅, 마케팅 기획, PR 기획, 광고 기획, 모든 기획의 시작은 뭐다? 상황 분석입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기획의 시작이 상황 분석일까요? 교과서처럼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모든 기획의 시작은 상황 분석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학교 과제물로 기획을 하거나 몇몇 광고 기획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나 전략이 먼저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역행하는 상황 분석을 끼워 맞추는 답정너 스타일도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분석만 해. 원래 이런 답정너 스타일의 상황 분석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런 걸 해도 되거나 혹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수강하는 강의에서 제출된 과제물이 기획일 경우, 무슨 기획서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제출해라 이런 경우, 그럴 때는 답정너 상황 분석을 하셔도 돼요. 학습에는 안 좋겠지만 그게 효율적입니다. 시간이 덜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경우, 간혹 광고기획 공모전이 있는데 대놓고 그냥 광고 아이디어만을 원하는 공모전도 있어요.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독특하고 재밌는 광고, 그것만 원하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만을 목표로 하거나 혹은 그 회사 마케팅이 공모전 그 자체를 홍보수단 정도로만 사용하는 거죠. 그런 거라면 굳이 상황 분석 제대로 한다고 시간 할애할 필요 없어요. 상황 분석은 그냥 구색만 맞추고 광고 아이디어와 표현 전략에 주력하는 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 아이디어에 짜맞춘 그럴싸한 상황 분석을 나중에 넣어도 된다는 거죠. 답정 넣어.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건 아닙니다. 올바른 기획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편법이 있다, 요 정도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이런 말 하면 싸대기 맞죠. 자라나는 새싹한테 불량식품 먹인다고 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알아는 둬야 돼요. 불량식품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불량식품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배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상황 분석, 교과서적인 상황 분석은 뭐냐? 기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방향. 기획에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죠. 그 전략들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분석이 기획의 절반이라 그러는 겁니다. 만약 상황 분석이 제대로 안 돼서 엉뚱한 방향을 잡아버리면 뒤따르는 전략들도 다 엉뚱한 데다가 꼬라 박는 거예요. 이 상황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한 자료들을 정보로 만들고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어떤 문제나 현상을 파악하는 거죠. 미국 드라마 중에 닥터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좀 옛날 드라마긴 한데 제가 참 요걸 좋아합니다. 썰틴짱? 그 드라마에서 하우스라는 의사와 그 팀이 하는 일이 상황 분석이랑 똑같습니다. 병원에 엄청 아픈 환자가 들어와요. 그런데 무슨 병인지를 몰라. 그러면 하우스와 그 팀이 나서서 하는 일이 그 환자와 관련된 자료들을 싹 긁어 모으는 겁니다. 의학적인 증상은 기본이고 환자와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설문도 하고 환자의 집과 직장도 샅샅이 조사를 해요.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모은 다음에는
팀이 회의를 하면서 자료를 정보화합니다. 다시 말해, 팀이 모은 수많은 자료들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면서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정보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환자가 왜 아픈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그 병이 왜 생겼는지, 어떤 치료 방법을 택할 건지. 그런데 제가 하우스라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보통 한 방에 맞추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다 해서 치료를 시작하는데 환자가 더 아파. 상황 분석을 잘못한 거지. 그래서 다시 상황 분석을 하고 다시 치료를 하는데 또 아파. 또 틀린 거지. 아픈 사람 눕혀놓고 거진 생체 실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황 분석입니다. 제가 돌마케팅 1번에서 말씀드렸어요. 마케팅에는 정답이 없다고. 닥터하우스 드라마는 결국에는 시행착오 끝에 정답을 찾아서 환자를 치료합니다. 왜냐면 드라마니까. 그리고 정답이 있는 의학이니까. 그런데 마케팅에서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상황 분석을 하고 문제나 현상을 찾아서 조치를 취했더라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크든 작든 또 뭔가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속해서 정보들을 모으는 거예요. 뭐 하나가 치료됐다고 퇴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병원에서 죽치는 거죠. 기업이나 제품은 다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케팅이라는 병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 분석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1.1 기업 분석에서 1.8 촉진 믹스 분석까지, 이거는 병원에서 하는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혈압재기, 혈액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MRI, CT, 내시경 여러 가지 있죠. 기업 분석, 소비자 분석, 시장 분석 이런 게 그런 각각의 검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마케팅 1번에서 이 모든 상황 분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던 겁니다. 환자에 따라서 진단 방법이 달라지듯이 기획의 대상, 기획의 주제에 따라서 상황 분석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공모전 같은 거 보면 마케팅 공모전도 있지만 광고 공모전, PR 공모전 이런 것도 있죠. 그거는 기획의 주제가 마케팅, 광고, PR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바뀐 주제에 맞춰서 상황 분석도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융통성을 가지셔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보고 검사 방법을 결정하듯이 여러분도 기업이나 제품, 그리고 기획의 주제를 보고 어떤 상황 분석을 할지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모든 상황 분석을 하는 거죠. 일단 전체 스캔 때리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니까. 그런데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피 뽑고 사진 찍고 내시경까지 하면 어때요? 불편한 건 둘째치고 검사하는 비용이 무진장 깨지는 거죠. 저는 경영학 쪽 물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효율성이랑 효과성이랑 말을 자주 쓰는 편이에요. 뭐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효율성이라는 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효과성이라는 건 결과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상황 분석에 갖다 대면 참 재밌는 고민거리가 나와요. 먼저 상황 분석을 효율적으로 한다. 이건 상황 분석을 하는데 소비되는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는 거죠. 다만 상황 분석 결과의 품질은 좀 낮을 수 있어요. 정확성이나 객관성, 체계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상황 분석을 효과적으로 한다. 이거는 상황 분석을 깊고 세밀하게 해서 뛰어난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단 상황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상황 분석과 효과적인 상황 분석,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답이 있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황 분석을 하는 거겠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게 답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거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느 한쪽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효율적인 상황 분석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봤을 때 비전문가, 그러니까
학생이나 일반인 분들은 효과적인 상황 분석을 하고 싶어도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 마케팅 기획을 한다. 그러면 당장 기업 분석에서부터 제약이 생깁니다. 그 기업의 내부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생산, 재무, 인사, 마케팅, 그리고 그 기업의 전략이나 예산 같은 것들, 그런 거는 그 기업의 내부 자료입니다. 외부에 공개가 안 되죠. 그거 공개하면 그 기업이 미친 거지. 지들이 가진 패를 다 까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그 기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외부 자료밖에 없습니다. 언론사와 잡지사의 기사나 칼럼밖에 없다는 거죠. 좀 깊게 들어가면 주식시장을 보거나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비전문가가 접근할 부분은 아니에요. 상황 분석하겠다고 재무를 배우고 주식을 배운다면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약이 있더라도 효과적인 상황 분석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상황 분석을 엄청나게 넓고 디테일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황 분석을 하겠다고 작정하면 외부 자료만으로도 그 분량이 어마무지하게 늘어납니다. 제가 아까 제 시행착오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가 한 게 바로 그 짓이에요. 저는 학생 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효과적인 상황 분석을 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영학의 저주죠. 뭐 분석한다 그러면 목숨을 걸거든. 그래서 저는 상황 분석만 기본 2주를 넘게 했어요. 아니 전략도 짜야 되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구상도 해야 되는데 상황 분석에서 기본 2주가 소모돼 버리는 겁니다. 정말 비효율적인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상황 분석에서 딱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 분석에 그렇게 매달리다 보면 사람이 진이 빠집니다. 지친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전략 부분에 들어가서는 야이씨 모르겠다. 야. 이건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래버려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움직이는 팀원들도 다 그렇게 진이 빠져버립니다. 축구로 치면 전반전에 하얗게 불태워버리고 후반전에는 그냥 다 나자빠지는 거죠. 그럼 경기는 지는 거고. 제가 학생 때는 이거를 생각 못했어요. 원래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푹 빠져 있을 때는 큰 그림을 잊어버려요. 제가 숲과 나무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고. 나무 관찰하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이 항상 숲 속에 있고 여러분이 보는 나무는 숲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무 하나 붙들고 있다 보면 숲에 산불이 나도 몰라요. 숲과 나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 분석은 효율성을 생각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생각한다 해서 완전히 효과성, 그러니까 상황 분석의 정확성, 객관성, 체계성 같은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적정선은 맞춰야죠. 물론 그런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상황 분석을 봤을 때 뭔가 엉성하다,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적정선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의예요. 팀 회의. 자기 혼자 암만 머리를 쓴다 해도 한계는 명확합니다. 자기 혼자라는 거. 사람은 주관적이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정말 잘한 것 같지만 그건 내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공부하거나 공모전을 진행하는 분들은 가능한 한 많이 토론하고 회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 자체가 훌륭한 공부고 마케팅 연습이에요. 다음으로 상황 분석에서 중요한 거. 그건 상황 분석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돌 마케팅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육이 1.1, 1.2 이런 식으로 상황 분석을 나눠 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각각의 상황 분석들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 분석을 그렇게 나눠 놓은 건 교육을 위한 목적이 큽니다. 상황 분석을 가르치기 위한 거죠. 상황 분석 이래 놓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항목들을 설명하자니 이게 너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분석의 다양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1.1, 1.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돌 마케팅처럼 각각의 항목을 나열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내부 분석과 외부 분석으로 크게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자사 분석, 경쟁사 분석, 환경 분석으로 너, 나, 우리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나누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제 기획서를 보면 어떻다? 상황 분석을 그렇게 나눠 놓는 경우는 잘 없어요. 어떤 문제와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 1.1에서 1.8까지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래야 상황 분석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어떤 문제나 현상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은 뭐다? 상황 분석을 할 때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업 분석.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업 분석은 외부 분석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외부 자료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계열의 동향은 어떤지, 광고나 PR 같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들은 지금까지 어땠는지, 소비자들이 그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라든가 전략, 기업 목표 같은 것들은 기업의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긴 힘들어요. 언론사나 잡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추론을 할 뿐인 거죠. 기사를 보니까 저 기업은 이러이러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 분석을 가장 많이 하고 제대로 하는 곳은 어디예요? 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전을 하면서 기업의 내부 자료를 추론해서 넣는다는 건 솔직히 좀 웃긴 거죠.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뭐 기획사나 대행사 같은 실무 환경에서는 그 기업에게 자료를 받고 또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걔들이 내부 자료를 우리한테 줄 리가 없지. 그래서 외부 자료를 이용한 외부 분석의 비중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 분석, 브랜드 분석, 촉진 미스 분석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기업 분석을 따로 넣어놨냐?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케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다시 말해, 그 기업에 맞는 생각과 기획을 하라는 거죠. 사람한테 성격이 있듯이 기업에도 성격이 있어요. 기업이 폐쇄적인지 아니면 개방적인지, 안전을 지향하는지 도전을 지향하는지, 이익을 추구하는지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습니다. 언론사나 잡지사의 기사나 칼럼을 통해서 그런 기업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자동차 기업이 있습니다. 얘들이 자기네들 기업 PR 공모전을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문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뻔하죠. 그 자동차 기업의 이미지입니다. 내수차별, 안전을 버린 원가 절감, 고객과실 뿐인 보상 정책.
제가 고소당할까봐 어떤 기업인지 콕 찍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걸로 아주 여론이 심각한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기획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그 자동차 기업이 가진 악명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쁜 여론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게 10년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기업이 뭔가 개선한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기업은 그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원가 절감에서 이익 추구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에 맞춘 기획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딱 봐도 제일 큰 문제가 보이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획은 그 기업에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기획을 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여론은 건드리지 않고 문화 마케팅이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업 이미지를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기업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문화 마케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게 그 기업에 맞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한 기획이고 마케팅인 거예요. 그거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걔들이 갑이니까 우리는 을도 아니지 을에서 한 100층 밑에 지하 미생물 정도? 정리하면 제가 기업 분석을 따로 그리고 상황 분석 제일 앞에서 말하는 이유는 언론사나 잡지사 자료들을 통해 그 기업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말, 바른 말이라 해서 그게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세상은 다 그렇지만 마케팅은 특히 더 그래요. 한국의 마케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옳은 말,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경우보단 기업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업의 성격은 어떻게 파악하나? 저는 그 기업 경영진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 언론사나 잡지사 자료들을 보면 그 기업의 경영자들이 인터뷰를 한 게 꽤 있어요. 그런 인터뷰 내용을 잘 보면 그 기업이 어떤 성격인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예로 든 자동차 기업은 거기 최고 경영자가 참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이 없는 편이고 대부분 해외 시장에 대한 말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수 차별이나 품질, 보상 체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언급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언급한 경우에는 그걸 부정하거나 회피하더라고요. 어때요? 그 기업의 성격이 최고 경영자를 통해 비춰지죠. 그래서 만약 그 기업이 실제로 기업 PR 공모전을 한다면 저는 해외 시장을 이용한 기획을 할 거예요. 이 기업이 해외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해외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이용해서 국내에서의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다른 동네에서 되게 잘 나간대. 그러면 걔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다고요. 제가 이번엔 미쿡에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무슨 상을 받았다더라. 이런 거. 걔들이 하고 있는 문화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과 동일하게 그 기업이 불편해하는 문제는 샥 피하고 걔들이 요즘 좋아하는 해외 시장을 이용해서 기획을 하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거기 최고 경영자가 한 말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수시장 점유율 마지노선을 40%로 잡았더라고요. 근데 걔들은 아직 점유율 70%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걔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도 상관 안 합니다. 지난 10년처럼 앞으로 10년도 여전히 잘 팔릴 거니까. 뭐 내수차별, 안전성, 차에 물이 새고 녹이 쓸어? 걔들은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래도 장사 잘 만드는데 뭐. 그래서 사실 이건 잡설에서 다룰 부분이긴 한데 한국 소비자는 호구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틀렸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호구 맞아요. 아니 저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고 장사를 하는데 안 망하잖아.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기적의 소비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우, 다행스럽게도 말이 산으로 가려다가 말았네요. 다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론사나 잡지사 자료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시대니까 당연히 인터넷을 이용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굳이 알려드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요즘 뭐 인터넷 검색은 다들 잘 하는 거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면 일단 인터넷 검색은 구글을 추천합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정보 검색에 있어서는 안 좋아요. 얘들이 너무 가두리 양식을 해. 페이지 뷰 늘린다고 네티즌들을 너무 자기들 울타리에만 가둬두기 때문에 정보 검색에 있어서는 한국 포털 사이트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구글이 좋아요. 다음으로 검색을 하실 때는 범위를 크게 잡은 다음에 그걸 점점 좁혀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구글에다가 기업 이름이나 최고 경영자 이름을 쳐서 뉴스 카테고리 검색을 하세요. 그 검색 결과들을 쓱 훑다 보면 어떤 이슈나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각 언론사별 사이트를 직접 입력해서 이슈나 키워드를 추가한 검색을 합니다. 언론사별로. 그리고 그 다음엔 전문 분야 잡지사 사이트를 입력해서 또 검색을 하고 자료를 모아요. 이건 역시 잡지사별로. 다양한 언론사와 잡지사를 검색해서 자료를 얻으셔야 됩니다. 인터넷 시대라서 불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좀 부지런하긴 해야 돼요. 귀찮더라도 다양한 언론사와 잡지사를 검색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검색 기간 설정도 중요하죠. 보통은 연도별로 나눠서 검색을 하는데 그 기간이야 뭐 각자가 필요에 맞춰서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최신 자료가 필요하다면 기간을 짧게 두면 되는 거고 과거 특정 기간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설정하면 되는 거고 간단하죠? 그리고 검색이 좀 복잡해진다. 그러면 구글 고급 검색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게 참 쏠쏠해요. 인터넷은 정보가 차고 넘치는 곳이죠. 분명히 자료는 있어요. 문제는 뭐다? 내가 그 자료를 못 찾는다는 거지. 그럴 때 구글 고급 검색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로 조사를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것저것 구글 고급 검색으로 검색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사용법을 익혀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여자 유명인을 검색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응.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언론사 자료는 보는데 제한이 없지만 전문 분야 잡지사들은 유료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구독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친구들이나 공모전 팀원들끼리 각출해서 결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다만 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광고홍보학과에 있는 공부 동아리, 그리고 공모전 동아리들 중에는 상당수가 그런 유료 서비스의 구독권을 가지고 있어요. 온라인 아이디도 다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끝. 무슨 말인지는 각자 생각하세요.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요즘은 학교에 공모전 동아리가 있는 경우가 꽤 되더라고요. 만약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언론사 자료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잡지사 자료를 보면 좋긴 하지만 없다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보다 보면 뭐 언론사나 잡지사나 전부 다 비슷한 말 합니다.
그리고 잡지사를 인터넷 검색할 경우엔 전체 내용은 못 보지만 그 글의 제목, 헤드라인이랑 서두는 볼 수 있어요. 결제를 안 해도 제목이랑 서두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잡지사 글 전체를 퍼다 나를 것도 아니니까 그것만 봐도 충분할 수 있어요. 특히 글의 제목인 헤드라인이 아주 효자 역할을 합니다. 그 전체 글을 대변하는 게 바로 헤드라인이거든요. 네, 돌마케팅 2번. 오늘은 상황 분석과 기업 분석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봤습니다.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사실 돌마케팅은 저 혼자 만들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미리 보여주고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 검토 작업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고요? 인터넷에서 하는 일을 네 주변인들이 알게 하지 말라는 명언이 있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인생의 흑역사가 되고 놀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숨길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돌마케팅을 봐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1인 1닭 우리 또래에서 치는 힘을, 젊을 때 놀자 티렉스에서 콘돔 패키지를, 향기가 있는 책 9번 문고에서 도서 상품권을, F는 서럽다 아싸금융엘에서 식사권을, 고품질 최저 가격 고스트코에서 상품권을 드리고 싶어요. 협찬을 주세요. 협찬이 들어오면 선물 갑니다. 예. 이제 아시겠죠? 이래서 제가 돌마케팅 하는 걸 숨기는 겁니다. 끝!